한미의 외교차관들이 17일 미국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려 했던 기자회견이 돌연 무산되었습니다. 원래는 한미 외교차관이 이날 오후 2시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0분 지연된 기자회견에 미국 셔먼 부장관 혼자 나타났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이 단독 회견으로 바뀐 데에 대해 한동안 그래왔듯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 계속 해결해야 될 양자 간 이견이 일부 있었다며 그런 이견 중 하나가 오늘 회견 형식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뒤늦게 일본 측에서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이용해 독도 문제 역량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지지통신 또한 한국의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이 회견 중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협의 직전인 지난 16일 김창룡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한 항의 성격으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독도 경비 총책임자인 김창룡 경찰청장은 16일 헬기를 타고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독도 경비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치안 총감이자 차관급 인사인 경찰청장이 독도를 찾는 건 2009년 강일학 전 경찰청장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이를 엄중히 항의했는데 국내 네티즌들은 한국 경찰이 한국 땅에 가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죠? 라고 물으며 일본이 무슨 상관이냐며 분노의 목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또 하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한미회담에서 오늘의 3자회담은 우호적이고 건설적이며 실질적이었고 3시간 이상 지속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셔먼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의견이 해소됐는지에 관한 질문에 한국, 일본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함께 협의, 조율할 때 늘 평화 안정에 있어 각국 및 전세계 이익을 보장하는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고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측이 한미일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서 크게 만족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어쩔 수 없는 분위기에 일본이 제대로 발언하지 못했음이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했지만 이날 미국이 해당 결과에 만족한다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큰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자신들이 원치 않았던 종전선언의 진전이 보이자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노골적으로 종전선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북한이 아직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들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일본인 납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시다 정권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다급한 문제가 북한과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종전선언을 통해서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 앞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는 방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인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되면 남북 경제협력이 시작되어 한반도에는 엄청난 경제붕이 일어나 일본을 압도하고 남북철도가 연결되어 유라시아 철도가 완성되면 일본만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 2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보내면서 추락해 중국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이제는 절대 자신들을 따라올 수 없다는 한국이 급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전선언이 이뤄져 남북 경협이 시작되면 남한이 811조 원의 경제적 이익과 600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연 2% 중반의 저성장 궤도에 들어선 한국 경제가 3%대 중반의 중성장 궤도로 들어갈 수 있으며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인 한국 경제가 오히려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사업 실시 후 2035년 한국 경제 규모가 세계 6위 수준, 1인당 GDP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는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에 대해 지지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는 가장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러시아 한국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사업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거대한 프로젝트에 심각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종전선언을 통해 유라시아 철도와 북극 항로, 수소경제 등에서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3차 불곰 사업입니다. 지난 불곰 사업에서 러시아가 한국에 갚아야 할 빚 가운데 거의 절반을 견착식 대전차 미사일, 카모프 헬기, 상륙형 공기 부양정 등 현물로 받았습니다. 이 같은 러시아 무기들은 한국군이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습득하고 독자적인 무기 개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의 무기를 연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무기들은 대부분 러시아제이거나 러시아제를 바탕으로 개발된 무기들이기 때문에
상대 전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차 불금 사업 이후 러시아는 남은 차관을 한국에 2007년부터 매년 2차례 3,500만 달러씩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또다시 남은 차관 전액을 방산물자 및 군사기술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3차 불금 사업을 진행하자고 한국 측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들은 앞으로 이를 통해서도 돈을 몇 조 원을 투자해도 10에서 15년 이내에 개발이 힘든 기술을 얻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앞으로 한국이 러시아에게 어떤 첨단 무기 기술을 얻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와 쿠릴열도에서 충돌하고 있는 한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협력해서 만든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은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난 16일 UAE 국방부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핵심 축인 천궁2의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당 과료 규모는 무려 35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1352억 원에 이릅니다. 천궁은 탄도미사일 유격 기능까지 갖춘 최첨단 방공 유도 무기체계로 명중률 100%를 자랑하는 국산 무기입니다. 천궁에 사용된 고체 추진 측 추력기는 러시아 기술 이전을 받으며 공동 개발했는데 한국은 여기에 성숙도가 높은 미국 기술도 채용하고 우리 기술로 놀랍게 완성해냈습니다. 이번 천궁2 UAE 수출은 이스라엘제 바락 요격 미사일과 경합에서 승리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세계 시장에서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이스라엘제 유격 미사일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UAE 원전 수출, 한국군 아크 부대의 지속적인 파병도 이번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한국은 UAE 젊은 학생들에게 우주 기술을 교육시켜줬고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단숨에 UAE를 우주 강국으로 만들었는데 이것 또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UAE와의 수출이 성사되면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며 한국 방산업계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출한 천궁은 극소수의 국가들만이 속해 있는 방공무기 시장을 뚫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UAE에 성공적으로 수출해 그 능력을 입증해 보인다면 앞으로 중동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은 가격 경쟁이 높으면서도 성능이 좋은 한국산 미사일을 구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나타나면서도 이제 첨단 무기 등을 내놓으며 군 전력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종전선언이 되면 유라시아 철도가 열려 부산에서 런던까지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다는 말에 많은 국민들은 벌써부터 설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 나아가 앞으로 기차를 타고 이제 미국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능성만으로 떠돌던 러시아가 추진 중인 대륙간 철도 프로젝트가 최근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알래스카와 러시아 시베리아 사이에 있는 베링해협에 해저 터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대륙과 구대륙이 연계되고 철도망이 서로 연결되어 전 세계를 기차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베링해협의 양쪽에는 대규모의 국경도시가 설치되고 특히 알래스카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스타일의 초현대식 레저 및 주거용 신도시, 가칭 여름 라스베이거스가 들어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꿈같은 대륙간 철도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전 세계를 기차로 갈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보도에 한 국내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만 빼고. 이상 쓸모였습니다.